지금 12세 이하 치과보험이 이미 적용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급성장 캐나다 IT 산업 5년 새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종사자라기보다는 2016년 때 6년 전보다 17.3%가 증가를 했고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해당 인력은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회계 감사 등 사는 전문 기술 서비스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IT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 인력도 좀 노령화가 겹치면서 지금 16.8%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의료 분야 정말 사람이 부족합니다.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 위험성 주목해야.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모기지가 이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절반 이상은 변동금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자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모기지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마 변동금리를 하고 있고 1, 2년 내에, 그러니까 지난 1, 2년 내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아마, 그리고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집을 싸게 좀 내놓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요. gap year. 대학 진학을 미루는 캐나다 고교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ap year를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뭐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로 치면 휴학을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다양한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gap year 이후에 돈을 벌거나 다른 경험을 통해서 진학하지 않을까,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15년간 80%가 넘는 학생이 gap year 이후에도 진학을 한다든지 학업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좋은 경험을 쌓는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중 충돌 사고가 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저번에 말이 나왔던 12세 이하 치과보험이 벌써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누구한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저소득층한테 얘기가 될 거다 그랬는데 꼭 저소득층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아이들 12세 이하는 그래서 up to 1,300불까지 2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650불 정도니까 기본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치과비가 워낙 비싸서요. 근데 자, 누가 어플라이할 수 있느냐? 자,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구당 그 인컴이 9만 불 이하면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50불씩 한 명당, 그래서 12세 이하면은, 그러니까 2년 동안 1,300불인 거죠.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9만 불이면 저소득층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플라이를 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12세 이하에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바로 어플라이를 해서 적용을 받아서, 이게 근데 점점 확대된다고 합니다. 12세 이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12세 이하 이후더라도 저소득층은 된다고 하니까 어플라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IT 산업이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같이 급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서도 단순히 IT 아무거나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회계 감사 등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 인력화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 지금 인구 증가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사람이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제가 일하는 데도 사람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뭐 휴가를 내거나 시콜 때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짜증나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IT 분야들, 보건의료 분야에 일을 하시면 굉장히 나름대로 좀 좋지 않아요. 직장을 많이 갖는다면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는 그리고 학사 이상의 소지자 노동자 비율이 33%에 달해서 지난 조사 때보다도 4.3포인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고학력자 노동력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캐나다는 굉장히 좋은 인재 풀이 많은 나라, 좋은 인재 노동자가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캐나다 미래가, 경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캐나다 변동금리 대출 위험성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중앙은행은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의 위험성을 크게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왜냐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변동금리 받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쿠폰이 없으면 햄버거는 먹지 않는다.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미삼아 얘기를 했지만 이자 때문에 모기지 때문에 정말 가게에 쓸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자율 상승은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 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되겠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내년 봄까지 실업자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금리 받은 사람들 중에 지난 1, 2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 중에 가장 높을 때 집을 산 사람, 피크를 잡은 사람들 중에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는 올라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에 아마 집을 던지는 사람들, 좀 굉장히 싼 가격에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내년 봄쯤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런 분을 찾으려면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고요. 네, 대학 진학을 미루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그 갭이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1년씩 쉴게요. 6개월 쉬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 라고 쉽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와서 학교 1년 동안 안 가고 일 좀 하고 싶었다 그럴 때 충격이 빡 오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지? 그냥 학교 가면 안 되나? 남의 아들한테는 정말 쉽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아들이 딱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막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생각 처음 딱 들더라고요. 얘가 돈 버는 맛에 빠져서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주변에다가 보면 대학교 가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 취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도 소위 말해 돈을 잘 못 버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다시 다른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다른 프로를 또 공부하는 사람들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왜 가? 안 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아들이 대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어떡하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대학교 안 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지? 네, 생각과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썰이에 며칠 전에 10대 이상이 사고가 난 영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볼까요? 여기가 168번 스트릿인가 그 언덕길이 좀 있대요. 그래서 차가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 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볼까요? 빨리 넘기면서 이미 지금 앞에 세 대가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 영상은 아닌데 또 부딪혔죠. 또 옵니다. 또 와요.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사실은 저렇게 차가 미끄러질 때 저는 캘거리에서 눈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차라리 옆에 있는 차처럼 저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저기 브레이크 풀면 차가 안 갑니다. 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막상 저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는 저기 차가 조절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이거는 속도가 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네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 나와야 되는데 그죠? 버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버스도 브레이크 풀고 핸들을 살살 돌렸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10대 이상의 충돌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뭐 이게 보고 나서 하는 얘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최대한 밟지 말고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이론적으로 가는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안 건데 그렇고요. 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베스 앤 바디 워크에서 저도 늘 매년 사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딜도 많고 뭐 잡다하게 사는 거 뭐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향도 좋고 사람들이 늘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밤에 세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3-wick 캔들, 심지어 3개 있는 캔들이 11.95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가격에 판대요. 물가 상승 고려 안 해주고. 그래서 좋은 딜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좀 대충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과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